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서균열 교수가 지금 전화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먼저 지금 핵폭탄이냐 수소폭탄이냐 좀 이야기를 좀 짚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네. 교수님, 사실 지금 저희들이 대담 중에서도 계속 저희가 논란이 있는데 이번 북한의 핵실험이 수소폭탄이다. 또 그 전 단계다. 이런 좀 전문가들의 견해가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는 엇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어느 누구도 거기서 나오는 그 후물질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이걸 채집하지 못했을 뿐더러 설령 그게 나온다 치더라도 일단 수소폭탄이라고 하면 먼저 원자폭탄이라는 게 터져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폭탄에서 나오는 게 모두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소폭탄에서 나오는 거는 이제 헬륨이나 리튬 정도인데 이건 거의 양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그 소위 태산명의 소일필처럼 너무 적어가지고 아무리 정교한 기계가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지 않는 한은 뭐 정찰기 몇 대가 떠서 잡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잡더라도 원자폭탄하고 같은 그런 제논 krypton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게 증강폭탄이었느냐, 수폭탄이었느냐, 미결 과제로 남겠죠. 단지 폭발력만 볼 때는 수폭탄이었다면 뭐 절반의 실패 또는 절반의 성공밖에 아닌 것 같고 증강폭탄이었다면 뭐 웬만한 성공한 것 같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죠. 그 외에는 전부 억측일 뿐입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폭탄 지진 규모가 4.8 정도라고 지금 기상청에서 공식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면 수소폭탄이라고 하면은 실패한 거고, 중폭탄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이다. 요 정도는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우리 정보 당국이나 군 당국에서 볼 때 그러면 계속 이게 미완으로 남게 뭔가를 확정 질 수 있는 그런 뭔가를 포착을 해야 이걸 좀 확정을 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걸 포착하려고 하면은 아까 말씀 잠시 드렸었는데요. 헬륨이나 리튬 같은 수소폭탄에서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양이 작아서 그 먼 거리에서 채집, 포집 이렇게 잡아서 측정해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연 중에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연에 있던 건지 아니면은 여기 그 풍계리 실험장에서 날아온 건지 이걸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볼 때 애시당초부터 소위 추적 불가능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런 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우리 시청자들, 국민들 입장에서는 수소폭탄하고 원자폭탄이 어떻게 다른 건지도 잘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원자폭탄은 좀 익숙하실 겁니다. 뭐 고농축 우라늄이다 또는 플루토늄이다 하면 이게 사실은 원자핵들이 쪼개지는 거거든요. 쪼개지면서 엄청난 열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재래식 화약 TNT 치면은 10만 톤, 100만 톤까지 가죠. 그런데 이제 그 수소폭탄이라고 하는 건 반대로요. 굉장히 가벼운 수소. 사실 이복 형제 같은 중수소, 삼중수소가 섞여지면 합해지면 또 이제 굉장한 열이 나옵니다. 그거는 보통 때는 합해지지 않고 온도가 1억 도쯤 돼야 됩니다. 1억 도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결국 원자폭탄을 터뜨려야 됩니다. 먼저.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엄청난 폭발력이 나면은 수소폭탄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불발탄 정도로 끝나면 지금 만탑산 기타 또 풍계리에 있었던 이런 정도 실험으로 끝나는데 적어도 그 자체가 성공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연령 비연령이 하지만은 절반의 성공이다. 아니면 절반의 실패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원자폭탄 폭발을 일으켜서 만드는 게 수소폭탄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원자폭탄을 만들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게 터져야지 수소폭탄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원자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수소폭탄이라는 건 원자폭탄, 수소폭탄, 원자폭탄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만큼 규모도 크고 또 기술적인 숙련도도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0배 내지는 100만 배쯤, 100만 배쯤 강력하다. 원자폭탄에 비해서.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저희 또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방사능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실험 과정에서 나타나는 방사능들이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로 이렇게 좀 퍼질 가능성이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수소폭탄만 터졌다면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이기 때문에 깨끗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터뜨리기 위해서 원자폭탄이 터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 거기는 우리가 그 두려워하는 여러 가지 세슘, 스트론튬, 제논, 크튼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는 지하에서 물론 얕긴 했지만 지하실은 얕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지하에 갇히게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이라도 새어나오게 되면은 사실 지하수는 가지만 밖으로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지요. 예. 그래서 우리 그 2차, 3차 때도 거의 그 포집하는 그 물질 잡는 데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처럼 그 실제 환경을 오염시키고 북한 주민이 됐건 우리 한국 사람이 됐건 일본 사람이 됐건 특히 이제 편서풍이니까요. 이렇게 오염시킬 가능성은 0이라고 보시면 되죠. 굉장히 낮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걱정할 네. 일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좀 네, 봐야 전혀 되겠군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원자핵 공학과 서균열 교수와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